오늘 영상에서는 연말정산을 끝낸 후에 3월에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할 때 이 환급 신청을 홈택스로 처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 신청에 필요한 원천세 신고서 작성해 볼 거고요.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부표들까지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홈택스에 회사 명의로 로그인 하고요. 원천세 신고를 하러 가야 하니까요. 세금 신고 메뉴 선택하고 원천세 신고 메뉴 선택해서 일반 신고 선택해 줍니다. 신고서 중에서 정기 신고 신고서 선택해 주면요. 원천세 신고서 작성 화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고서 작성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귀속 연월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번 영상은 원천세를 매월 신고하는 경우라서 화면에 설정된 귀속 연월에서 수정할 건 없고요. 바로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 신고서를 제출할 사업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불러옵니다. 지금 화면에 설정된 내용은 원천세 신고서는 3월에 제출하고 있는 거고요. 2월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일 귀속 연월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귀속 연월에서 원하는 월로 먼저 수정해 주고 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원천징수 신고 구분 상자에서 연말정산 포함 항목에 V체크하고요. 환급 신청에도 V체크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번에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서에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포함해서 같이 신고한다는 거고요.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금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도 하겠다는 겁니다. 환급 신청을 선택하면 환급 신청서 부표를 꼭 작성해야 한다는 안내 나오는데요. 이 부표도 뒷부분에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신고서에 포함시킬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데요. 화면 사례에서는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을 선택했는데요. 뒤쪽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그런 거고요. 실제로 본인 회사 건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신고할 내용이 있는 실제 해당하는 소득에만 V체크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 끝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원천세 신고서 내용 작성이 시작됐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앞에서 신고할 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화면의 입력 화면이 근로소득, 기타 소득 두 가지가 나타난 거고요. 이제 근로소득 내용부터 차례로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간이세액 부분에 2월에 지급한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입력해 주는데요. 직원 5명에 대한 총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입력해 주는데요. 먼저 연말정산 합계 부분을 입력해 주고요. 연말정산 납부 금액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납부할 금액을 입력할 때는 국세청에 실제로 납부할 건 없고 오히려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표시를 붙여서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입력이 끝났는데요. 2월의 급여 지급에서는 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이 99만 4천 원 정도 발생했고요.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에서는 국세청에서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228만 원 정도 발생한 내용이 기록됐고요. 그래서 이번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국세청에서 128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2월에 지급한 급여하고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는 모두 같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종류의 소득들끼리는 금액이 자동으로 합산 처리돼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기타 소득을 입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던 건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내용을 입력해 주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입력을 끝내면 지금 화면 같은데요. 여기서 입력창들을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면 근로소득에서 입력한 내용하고 기타 소득에서 입력한 내용, 이 두 소득의 총 합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요.
총 합계 부분을 살펴보면 총 지급 금액은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의 지급 금액이 합쳐져 있는 반면에 징수세액 소득세 항목은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의 합계가 아니라 단순히 기타 소득 해당 금액 2만원만 적혀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총 합계 상자에서는 각각의 소득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금액인 환급 금액은 합산해서 배제되고요. 각 소득에서 발생한 플러스 금액만 합산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금액은 화면을 좀 더 아래로 내리면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이따가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연말정산 결과로 128만원은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기타 소득에서는 2만원을 따로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 두 금액을 합산해서 돌려받을 금액을 126만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처리하기가 더 편리할 텐데요. 신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려면 기타소득 상자에서 당월 조정 환급세액 항목에다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 2만원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타 소득에서 납부할 금액은 없어지게 되고요. 총 합계에서 환급받을 세액에서 이번 달에 바로 조정해서 없애고 싶은 금액 항목에 2만원이 추가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면 지금까지 작성한 결과에 대한 정리를 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결과를 이번 신고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달에 발생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128만원이 찍혀 있는데요. 이 금액은 위쪽에 근로소득 상자에 있던 소득세액 합계가 불려온 거고요. 이제 환급 조정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조정 대상 환급세액에 적혀 있는 금액은 이번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최대 이만큼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화면 사례에서는 근로소득에서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라서 적혀 있는 금액이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환급금액하고 동일할 뿐이고요. 만일 다른 소득에서도 환급이 발생했었다면 여러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금액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 되게 됩니다. 당월 조정 환급세액은 실제로는 이번 달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지만 환급받을 세액에서 바로 공제 처리하고 싶은 금액이 적혀 있는 건데요. 방금 전에 기타 소득에서 납부해야 했던 2만원을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작성했던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차월 2월 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이번 달에 공제 처리할 금액을 빼준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이제 이 환급 신청이 가능한 최종 금액을 한도로 해서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전액을 환급받고 싶으면 최종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신청서 작성 첫 화면에서 연말정산 포함 여부 선택하는 화면에서 환급 신청도 선택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일정 금액이라도 반드시 환급받을 금액을 입력해 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4월, 2월 환급세액 금액 내에서 환급 신청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환급 신청을 위한 원천세 신고서 작성은 일단 끝난 거고요.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제 추가적인 부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 화면에서 전월에 이월시켰던 미환급금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화면을 작성하는 방법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